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백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020년 4회차, 5회차 통합 있죠. 실기시험 해설 강의 진행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가보시죠. 직업 상담사의 자질 3가지를 쓰시오. 직업 상담사의 자질 뭐 3가지가 아니라 3만 가지도 넘겠죠. 그 중에서 3가지만 쓰면 됩니다. 아름다운 답이 되겠죠. 뭐 수용 능력이 필요하다. 공감 능력이 필요하다. 진솔한 태도가 필요하다. 당연하겠죠. 객관적인 통찰력이 필요하다. 당연하겠죠. 심리검사와 직업정보를 분석하는 전문성이 필요하다. 당연하죠. 또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필요하다. 뭐 어쩌고 저쩌고 주저리 줄였으면 다 정답 처리가 됩니다. 글자 외우지 마시고요. 타당성 있게 글짓기 자. 이게 합격의 포인트, 실기 합격의 지름길입니다. 2번 갑니다. 윌리엄슨의 변별진단 꽁으로 먹고 들어가죠. 4점이죠. 4점. 4점이라는 것은 설명 필요 없습니다. 무불어흥. 그래서 무불어흥 이거 못 쓰는 분 없겠죠. 이거 못 쓰는 분이 어떻게 1차를 합격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진로 부선택. 진로 부선택도 괜찮고요. 직업 부선택도 괜찮습니다. 또 카페에 질문이 많이 올라오니까요. 이거 마찬가지 얘는 외울 필요 없죠. 진로 부선택, 직업 부선택 같은 의미입니다. 무불 불확실한 선택. 어흥, 그래서 어흥이죠. 어리석은 선택. 흥미와 적성의 불일치. 이렇게 4개 쓰면 되겠죠. 쉬운 문제입니다. 3번 문제 가보시죠. 이것도 우리 기본적으로 아주 쉬운 문제입니다. 집단 상담의 장점과 단점을 각각 3가지 쓰시오. 집단으로 모여서 하는 거니까 시간적, 경제적으로 효율적이고요. 개인 상담에 부담을 느끼는 내담자들에게 효과적이죠. 왜? 묻어갈 수 있으니까요. 비슷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끼리 의견을 교환하며 자신의 문제와 해결 방향에 대해서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대인관계 학습을 할 수 있다. 이런 데를 주저리 쓰면 됩니다. 3가지만요. 단점은 뭐예요? 개개인에게 모두 만족을 줄 수가 없다. 집단의 압력이 가해지면 개성이 상실될 우려가 있다. 심층적 접근이 어렵다. 비밀 보장이 어렵다. 서비스 문제입니다. 4번 갑니다. 인지정서 행동 기법에서 인간에 대한 기본 가정과 REBT의 기본 개념 쭉 나왔는데요. 요건 답이 좀 추상적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인지정서 행동 REBT라고도 하고 RET라고도 하고 같은 맥락이 같이 합니다. 기본 개념은요. 기본 가정은 인간의 인지정서 행동은 상호작용한다. 그렇죠. 인지와 대가리와 정서, 마음과 행동은 서로 상호작용한다.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지가 가장 중요하다. 역기능적 인지는 행동장애의 중요한 원인이 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고요. 어렵지 않습니다. REBT의 기본 개념은요. 정서장애의 원인은 비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이뤄지며 비합리적 사고는 합리적 사고로 변화시킬 수 있다라고 보고요. 또 비합리적 신념체계에 대한 논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수정될 수 있다. 하나 더 추가하면요. 논박, 그래서 REBT 기본 개념에는 A, B, C, D, E, F, E가 있다. 그래서 이거 쓰면 되겠죠. 그래서 A, 선행사건, 비합리적 신념. 여기는 신념체계, 결정, 논박, 효과, 감정. EF. 그래서 요 하나를 또 추가시켜 주십시오. 그래서 REBT 기본 개념, 비합리적 신념을 합리적 신념으로 수정될 수 있다. 1, 2, 아니면 이걸 빼고요, 그냥. 이걸 빼고 너무 길게 쓸 필요 없으니까요. 비합리적 신념 체계에 대한 논박을 통해서 긍정적 태도와 강점을 만드는 상담 기법이다. 상담 기법의 순서는 A, B, C, D, E, F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2가지를 쓰는 게 더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써도 상관이 없겠지만요. 얘를 집어넣으면 고급스럽죠. 채점자가 볼 때요. 상담의 목표는 같은 맥락이죠. 신념의 수정을 통해서 문제 해결한다. 합리적 신념을 통해서 문제 해결한다. 새로운 감정을 획득한다. 결국은 어떻게 보면 얘나 다 똑같은 의미예요. 그냥 굳이 이렇게 나눈 거니까요. 그래서 요거 하나만 더 추가로 쓰면 훨씬 더 모양새가 좋다라고 보시고요. 숲,
슈퍼의 진단, 슈퍼 욕심쟁이, 우후후 욕심쟁이, 평가라는 걸 내가 또 한번 집어넣어야지. 그래서 진단, 특성이론의 진단을 중요한데 진단을 이 슈퍼가 욕심쟁이라 컨닝한 거예요. 원래 슈퍼는 발달인데 발달학자인데 발달이나 제대로 하지. 좋은 거 다 지가 하려고 그래요. 진단 또 특성이론 써먹고 또 홀랜드가 흥미도 써먹고 그래서 하여튼 욕심쟁이 후후후 슈퍼가 진단인데 진단은 평가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진단을 쓰면 좀 없어 보이니까 평가라는 말을 살짝 바꿨죠. 그래서 문제를 진단하고 내담자의 개인적인 걸 진단하고 그래서 문제와 내담자를 통해서 내담자의 미래를 진단하고 이거예요. 쉬워요. 그래서 문제평가, 개인평가, 예언평가, 문개언 해놓고요. 그냥 추절 늘어 빼면 됩니다. 내담자가 겪고 있는 직업에 대한 어려움과 기대, 문제를 평가한다. 문제를 진단한다. 같은 의미죠. 심리검사, 심층적 대화를 통해서 내담자의 개인을 평가한다. 두 개를 통해서 내담자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직업이 만족할지 성공할지 예측한다. 글짓기에 글짓기. 왼손으로 비비던, 왼손으로 비비던, 오른손으로 비비던, 비벼서 쓰면 다 정답이다. 쉽죠. 6번 갑니다. 홀랜드 이건 현탐의 사진관 기본 6점 서비스 문제입니다. 기계 도구를 좋아하고 대인관계를 싫어한다. 대표적인 직업군 기술사, 농부 어쩌고저쩌고 있다. 탐구형 분석적이고 호기심이 많으며 반대 유형인 진취형의 리더십이 부족하다. 의사, 과학자가 있다 등의 예술형 표현이 풍부하고 자유로우며 독창적이다. 반대 유형의 관습형의 질서 정연하고 꼼꼼한 면은 부족하다. 사회형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기를 좋아하는 반대 유형의 현실형의 기계 조작 등은 부족하다. 어쩌고저쩌고 쭉 쓰면 그냥 기본 서비스 6점 준다. 현탐의 사진관. 현탐의 사진관만 써도 채점자는 점수를 주고 싶어서 환장을 합니다. 환장만 하는 게 아닙니다. 환장, 된장, 고추장 다 합니다. 심리검사 이것도 쉽죠. 학벽 선물에 제가 아주 올려놔서 쉽게 맞출 수 있을 겁니다. 성능검사라고도 하고요. 성향검사라고도 하고요. 성능검사를 인지적 검사라고도 합니다. 성향검사를 정서적 검사라고 합니다. 똑같은 표현이에요. 성향검사. 어떨 때는 인지적 검사 3가지를 쓰시오. 정서적 검사 3가지를 쓰시오. 설명 안 하고는 패치기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1차 때부터 강조했습니다. 지적성 성형태, 지적성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는 인지적 검사고요. 성흥태, 성격, 흥미, 태도 검사는 정서적 검사, 성향검사라고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검사명만 쓰러 가니까 설명 필요 없고 딱 너무 쉽잖아요. 이거 쓰면 6점인데 그렇습니다. 8번 문제 갑니다. 직업 협리검사. 얘랑 또 이 출제자는 또 이 문제 원래 이게 패키지거든요. 근데 이 문제를 갖고 또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거 외운 사람은 6점, 8점, 14점을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같은 문제거든요. 그래서 극대 수행검사, 습관적 수행검사 이거잖아요. 극대 수행검사 이게 인지적 검사거든요. 습관적 수행검사 이게 정서적 검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1차 때부터 강조 이거 먹고 들어간 사람 14명 그냥 꽁으로 먹고 들어왔어요. 여기 나오죠. 성능검사. 왜 이렇게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냈나 모르겠어요. 점수를 14점이나 주게. 하여튼 성향검사, 정서적 검사다. 설명 다 했죠. 각각의 UPT. 특징은 뭐예요? 인지적 검사이며 능력 검사이고 문항에 정답이 있고 시간 제한이 있고 최대한 능력 발휘를 하는 요구면 지적성 이거 쓰면 되겠고요. 습관적 수행 검사, 비인지적 검사, 성격 검사가 이해된다. 문항에 정답이 없고 응답에 시간 제한이 없으며 평소 습관적인 어떠한 행동을 보이는가 해서 측정하는 거다. 성공태 중에서 2개 쓰면 되겠고요. 같은 문제를 이렇게 냈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 맞힌 사람 땡 잡았죠. 9번 갑니다. 슈퍼의 직업 발달 단계 5단계. 이것도 우리 1차 때 많이 했죠. 성을 탐하는 사람은 확 유세시키자. 성, 탐, 확, 유세. 그래서
14세까지 15세, 24세 끝에가 4로 끝나요. 15세, 24세, 황립기 24세, 44세, 유직이 45에서 64세, 65세 이후 나이가 썼고요. 성장기 가정이나 학교에서 중요한 인물과 동일시함으로써 자아 개념이 발달된다. 자아 개념. 탐색기에 해당하는 건 뭐예요? 탐색기 환흥능이다. 1차 됐죠? 환상기, 흥미기, 능력기를 갖는 시기다. 그래서 환흥능 써서 소설 쓰면 되겠고요. 탐색기요. 성장기죠. 성장기는 성장기. 여기도 뭐 생각 안 나면 환흥능으로 가서 글 짓게 되겠고요. 출생에서 14세까지 시기며 환상기 또 흥미기, 능력기를 거쳐서 자아 개념이 발달된다. 탐색기는 뭐예요? 잠전시죠. 그래서 입사 시기로서 잠정기, 전환기, 시행기를 거쳐서 직업 탐색을 시도하는 시기다. 확립기, 확 터져라. 생활의 안정적인 활동의 삶의 터전을 잡으는 시기를 의미한다. 유직이 유지하는 거겠죠. 비교적 잘 유지해서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간다. 쇠퇴기, 쇠퇴하고 있죠. 육체적으로 기능이 쇠퇴함에 따라서 직업 전시에 은퇴해서 나는 자연인이다. 산속에 가서 버섯을 키우고 산삼을 캐고 이것저것 키워서 약초를 만들어서 삶을 교수님 그렇게 써야 돼요. 그냥 그렇게 글짓기 써도 된다 이겁니다. 10번 갑니다. 구성타당도 방법 이것도 딱 떨어지죠. 1차 때 많이 나왔죠. 요인 분석, 수렴타당도, 편별타당도, 요인 분석, 문항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상관이 높은 문항물로 여기는 것을 요인 분석이란다. 신개발 검사와 비슷한 구성 개념의 구성타당도니까요. 비슷한 구성 개념의 검사와 상관관계를 구해서 상관관계가 높을수록 수렴타당도가 높다. 신개발 검사와 다른 구성 개념의 기존 검사와 다른 구성 개념의 기존 검사와 상관관계를 구해서 상관관계가 낮을수록 서로 관계가 없을수록 변별 타당도가 높다. 문제를 잘 구성했다 이겁니다. 신개발 검사 다른 구성 개념의 기존 검사니까요. 다른 신개발 검사를 했는데 다른 구성의 기존 검사인데 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러면 관계가 없으니까 변별력이 있다. 이런 의미겠죠. 11번 갑니다. 홀랜드 검사 종류 5가지 잘 안 나오는 건데 나왔습니다. 그래서 직업 선호도 검사, 직업 흥미 검사, 스트롱 직업 흥미 검사, 스트롱 캠벨 검사, 쿠더 흥미 검사. 그래서 이런 건 안 써도 됩니다. 간단하게 이렇게만 쓰면 될 것 같습니다. 12번 갑니다. 직무 분석 방법 3가지, 최초 분석. 이건 직무 분석 방법입니다. 그래서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대입권법. 최초 분석법에 결정적 사건법, 면담법, 우리 질문지법 쫙 있습니다. 여기다가 또 직무 분석 방법 3가지, 결정적 사건법, 또 관찰법, 또 면담법 이런 거 쓰면 안 됩니다. 그거는 최초 분석법의 하위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사할 직무 대상의 참고 문헌과 자료가 드물 때 조사하는 거 최초 분석법. 지금까지 오래 분석된 자료를 참고해서 현재 직무 상태를 비교 확인하는 것을 비교 확인법. 교육과정 개발법의 준말로서 워크샵 2박 3일 동안 워크샵 같은 데 가서 특정 직업 분야와 기술 윤곽들을 파악한 이런 게 어려우면요. 특정 직업 분야 및 연구 개발을 하는 것을 말한다. 그냥 주절주절 글짓기 하면 됩니다. 채점자는 이거를 잘 썼냐 안 썼냐를 보는 게 아니라 최초 분석법, 비교 확인법, 대입권법을 아냐 모르냐 이것이 직무 분석의 방법 3가지인지 아냐 모르냐 이거를 물어보는 시험입니다. 어떻게 이거를 잘 논술처럼 잘 썼냐 이걸 몰라. 채점자도 잘 몰라요. 그냥 타당도 있게 글짓기 하면 맡겨준다. 13번 갑니다. 직업상담사는 내담자의 검사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서 앞서 검사 결과를 검토해야 한다. 미리 검토한다 이거죠. 해석하기 위해서. 그래서 얘는 틴슬리입니다. 테슬라가 아니라 틴슬리예요. 베이커리가 아니라 브래들리입니다. 사실 몰라도 돼요. 브래들리가 언급한 검사 결과 해석 방법. 예를 들면 검사를 했는데 IQ가 70 나왔어요. IQ 70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제 얘를 해석하기 위해서 왜 70 나오는지 검사를
이제 검토를 해야죠. 검토 단계예요. 그래서 해석을 준비 단계. 아, 왜 70이 나오는지, 얘가 왜 70이 나왔을까? 혹시 뭐 시험 볼 때 제대로 장난을 했나? 몸이 아팠나? 이런 거에 대해서 해석을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내담자가 해석 수용 준비 단계. 해석을 수용하실수록 검사는 검사일 뿐이야. 그래서 IQ가 70 나왔는데 혹시 뭐 시험 볼 때 장난으로 봤니? 아닌데요? 제대로 봤는데요? 어디 아팠니? 아예 안 아팠는데요? 그래서 70 나왔구나. 그래도 근데 뭐 검사가 70이라고 뭐 이게 꼭 머리 나쁜 건 아니야. 그냥 뭐 그냥 그렇다는 기준이지 절대적 기준 아니니까 열심히 공부하면 또 IQ가 올라갈 수 있어. 뭐 이렇게 하여튼 뭐 이런 식으로 수용 준비 단계. 그럼요, 알았어요. 그래서 검사 결과를 전달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후 단계를 확인한다. 그래서 4가지 4점짜리죠. 확인하시고요. 14번 갑니다. 이건 뭐 1차 때부터 뭐 그냥 눈 감고도 쓸 수 있습니다. 한국표준직업분리의 포괄적 업무의 직업 순서, 포주체생, 주된 직무 우선원칙. 그래서 주로 뭐 하냐, 주된 직무에 따라서 직업을 분류하고, 주된 직무로 직업을 분류하지 못할 때는 최상급 직무 수준에 따라서 직업을 분류하고, 그래도 직업을 분류하지 못할 시에는 막판에 생산 업무 우선 원칙에 따라서 직업을 분류한다. 포주체생. 6점 먹고 들어갑니다. 15번까지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사업사례별 산업결정 방법입니다. 산업결정 방법이에요. 산업결정 방법 딱 나오면 뭐가 나와야 돼요? 엉덩이 밀기. 엉덩이 밀기. 다시 갑니다. 산업결정 분류 기준은 산투생, 산출물의 특성, 투입물의 특성,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정, 일반적인 결합 형태. 이거는 분류 기준이에요. 여기다가 또 산투생 쓰는 사람이 있어요. 쓰고 싶겠죠. 왜? 외우기 쉽고 짧으니까요. 근데 산업 결정 방법은요. 결정 방법. 뭘로 결정한다? 엉덩이를 결정한다. 엉덩이 밀기. 그래서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조사 대상 기간 중 산출액이 많은 활동으로 결정한다. 기업의 생산 단위의 주된 활동은 부가가치액의 크기에 따라 결정하며 부가가치 크기를 결정 못할 때는 산출액을 결정한다. 엉덩이 밀기요. 휴업 중 청산 중인 사업체는 휴업 전 청산 전 사업 활동으로 결정하며 설립 중인 산업발체는 개시하는 활동으로 결정한다. 이 엉덩이 3개 밀기, 이게 제일 어렵게 외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엉덩이 밀기 확인하시고요. 16번 갑니다. 이것도 처음 나왔는데 1차에서는 잘 나왔습니다. 기억날 겁니다. 육체 활동에서 강의를 들은 분들은 기억날 겁니다. 4점짜리 육체 활동이에요. 육체 활동은 신체 검사입니다. 신체 검사. 이론서 들을 때 기억날 겁니다. 김덕기 씨 날 봐서 부르겠죠? 시가. 네, 저를 불렀나요? 청각. 신체 검사. 앉았다 일어나세요. 웅크림. 균형을 잡으려니까 손을 사용해야죠. 손 사용. 왜 손 사용했어요? 균형 감각하려고요. 합격, 언어력. 신체 검사 6가지. 시각, 청각, 웅크림, 손 사용, 균형 감각. 여러분 기억나라고 제가 이렇게 손짓 발짓 하면서 영상을 찍는 겁니다. 신체 검사할 때. 기억나시죠? 이론서에서도 계속 1차에서도 하고. 김덕기 씨 불렀다. 네, 시각, 청각. 우리 시력 검사할 때 숟가락 같은 걸로 막 대고 하잖아요. 끝나고 웅크림 앉았다 일어나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앉았다. 예. 웅크림 손 사용 균형 감각. 자, 다음 합격입니다. 다음 데 가세요. 언어력. 17번 갑니다. 계산 문제죠. 계산 문제 제 얘기대로 똑같이 나옵니다. 글자는 안 바뀝니다. 골리앗. 등치만 컸지 허당 문제예요. 그래서 손을 소수점 반올림 하시고 소수 첫째 자리에서 표현하시오. 이렇게 여러분 시험 볼 때 써 있습니다. 제발 좀 강의 보시고 이런 질문 하지 마세요. 소수점 몇 점까지 찍어야 돼요. 이런 거 질문 많이 올라와요. 여기 써 있어요. 이렇게요. 단 소수점 발생 시 반올림을 하여 소수점 첫째 자리에 표현하시오. 이렇게 모든 문제 계산 문제에 써 있습니다. 그대로 미션을 표현합니다. 첫째 자리에서 표현하는데 둘째 자리에서 표현하면 빵점이에요.
약자를 쓰셔야 되는데 안 쓰면 빵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미션대로 그대로 쓰면 된다. 이것도 뭐 우리 많이 했죠. 이건 안 써도 돼요. 외우면 굳이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2010년도 부가가치 노동생 2010년도 노동 생산성 이렇게 해도 됩니다. 2010년도가 나왔으니까 여기죠. 10년도 근로자 수가 40명이고 생산량이 100개고 단가가 10원이란 말이에요. 자본 비용은 허수예요. 허수. 장난질로 써는 겁니다. 쉽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몇 명이세요? 40명. 40명 했다 이거요. 얼마짜리를? 여기서 보면 100개를 10원. 100개를 10원 했다 이거예요. 40명에서 나누니까 1인당 25원 했단 말이에요. 1인당 생산성이 25원이란 말이에요. 2011년도는 50명이서 얼마짜리를 12원짜리를 몇 개, 120개 나누니까 28.8원이다. 그대로 곱하기 100 하니까 15.2다. 쉽죠? 문제보다 답이 더 쉬워요. 똑같이 나옵니다. 단 변경돼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게요? 연도가 바뀌어 나올 수 있어요. 연도가. 여기서 보게 되면 나오죠. 주생사생 쭉 나옵니다. 2021년도에는 여기는 뭐예요? 2022년도에는 이렇게 바꿔 나올 수 있겠죠. 그럼 연도만 바꾸면 돼요. 또 이것까지 그대로 해서 2022년인데 뭐 2022년, 2021년 이렇게 나오는데도 이거 그대로 쓰면 빵점이에요. 연도만 바꿔 쓰면 됩니다. 그 정도 인지 능력은 있으시죠? 18번 갑니다. 이거 또 우리 그냥 서비스 문제죠. 실업률을 구하시오. 그래서 경실이 곱하기 100 자동 뻥으로 나오죠. 임금 근로자를 구하시오라고 하면 상용 근로자 더하기, 임시 근로자 더하기, 이런 근로자. 이것만 그대로 계산기 가서 더하면 돼요. 계산기 가져갈 수 있거든요. 이것도 못 더해서 틀린 사람이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는 미리 겁먹고 포기해서 그래요. 6점 그냥 서비스 받는 거 아니에요. 임금 근로자 수로죠. 또 이런 사람이 있어요. 또 성질 급해서 6113 더하기 4481 더하기 2225 더하기. 이건 빵점이에요. 빵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6113명하고 6113 1000명하고는 숫자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000명을 꼭 써줘야 돼요. 1000명을. 그리고 불합격되면 괜히 뭐 원망해요. 뭐 나는 합격인데 왜 불합격했냐. 이거 안 써서 그래요. 이거 1000명. 한 명하고 1000명하고는 틀리잖아요. 한 명. 이게 똑같은 말이에요? 틀리죠. 상식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정말 조심해야 돼요. 이거 우리 직공부에서만 알려주는 아주 특급 비밀입니다. 꼭 실수하지 말고요. 1000명을 꼭 써줘야 된다. 의외로 이거 안 쓰는 사람 많아요. 이거 안 쓰면 다 빵점이에요. 그대로 쓰면 됩니다. 실업률, 경실이 그냥 대입만 하면 나와요. 상용 근로자, 임시근로자. 더하면 그냥 수학이라는 말도 아니에요. 산수예요, 산수. 계산이 딱 안 나올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를 위해서 답안지의 공식이니까 우리 연습할 걸 써놓으면 돼요. 총 인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가 있고요. 생산 가능 인구는 15세 이상 인구고요. 생산 가능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가 있고요. 경제활동 인구는 실업자 더하기 취업자다. 이렇게 써놓으면 되잖아요. 써놓으면. 여기서 임금 근로자는 여기 나오네요. 쓰고요. 취업자는 여기 나오니까요. 취업자가 여기 나오고요. 이거 써주고요. 15세 이상 인구는 여기다 써주고요. 비경제활동 인구는 여기다 써주고요.
그러면 얘 빼고 얘는 얘가 나오죠. 얘 나왔네요. 그러면 얘 빼기 얘죠. 얘 빼기 얘는 뭐예요? 얘가 나오죠. 다 나왔죠. 연필을 써놓고 지우면 돼요. 그 다음에 그대로 공식만 반영하면 6점 먹고 들어간다. 오히려 계산 문제가 더 쉽습니다. 실기가 필기보다 더 쉽다. 딱 떨어지는 건 외우고 대충 비스무리한 건 인문학으로 소설 쓰자. 왼손으로 비비건 오른손으로 비비건 잘 비비면 점수 준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시고 여러분의 합격을 자기 효능감 뿜뿜 하십시오. 저는 다음 시간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